국가 자격 실습 이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싱크마커의 불량 대책 네 가지를 설명하시오. 네 가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불량 대책 네 가지를 설명하시라는데 불량 대책입니다. 그래서 자,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직접 성형한 부분에 이러한 굴곡들이 있는 이러한 부분은 뒤쪽에 보면 살두께가 균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하게 나와 있는 이러한 형태의 부분을 전부 싱크마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싱크마커에 설치되는 제품을 보시게 되면 외관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사출에 대한 불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이 될 수가 있는 게 완전 불량이 되겠죠. 자, 이러한 싱크마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싱크마커가 생기게 될 때는 이 싱크마커가 발생하기 되기 쉬운 쪽에 게이트를 설치합니다. 자, 발생되기 쉬운 쪽에 이런 부분이 여기서 많이 생긴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게이트를 이렇게 설치하여서 이 부분의 싱크마커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지 흐름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게이트를 크게 놔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의 게이트가 일반적인 사이드 게이트 이러한 부분보다는 이러한 펜 게이트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게이트를 크게 놔주고 두께도 어느 정도 정도를 주면서 흐름성을 좋게 하여 많은 압력과 수지가 흐름이 원활하게 하게 하면서 이 싱크마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부분에 사출 압력이 낮으면 또한 이 부분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싱크마커 발생이 쉽습니다. 그래서 사출 압력을 어느 정도 높여서 이러한 싱크마커 발생률을 줄여주는 그러한 부분으로 합니다. 그 다음 이 실린더의 온도를 낮춰줍니다. 온도가 높으면 수지가 뜨거운 상태에서 들어가서 이것이 수축이 되면 수축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사출을 성형할 수 있도록 실린더 온도를 내려주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여기에 대한 불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싱크마커가 발생하기 쉬운 쪽에 게이트를 설치하고 그 다음 게이트 크기를 크게 키우고 사출 압력을 높이면서 실린더 온도를 내려주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싱크마커 불량을 적절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수지 흐름이 나쁠 때 웰드라인이 발생한다. 그 개선 대책 네 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원형인 제품에 사이드 게이트를 넣었을 때 마지막 모이는 이러한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들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웰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붙어 있는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화학적으로는 전혀 붙어 있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웰드라인은 실질적으로 사출 불량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출 불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낮은 온도에서 두 개 부분이 융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수지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수지의 온도를 높여줘서 가능하면 접착될 때 두 개의 부분이 합쳐질 때 뜨거운 상태에서 합쳐질 수 있도록 수지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사출 속도가 있습니다. 사출 속도를 빠르게 하게 되면은 수지의 온도가 경계점에 도달하였을 때 더 뜨거워지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사출 속도를 높여주는 그러한 부분을 사용하며
또한 수지 흐름이 수지가 흘러갈 때 많은 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게이트를 크게 키워줍니다. 게이트를 크게 키워주고 마찬가지로 낮은 온도에 의해서 차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검역 온도도 높여줍니다. 검역 온도를 높여줘서 이 부분에 수지가 바로 차갑게 식지 않도록 검역 온도를 높여서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여 주기도 합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웰드라인이 발생하는데 그 개선 대책은 수지의 온도를 높여주고 사출 속도를 높여주면서 게이트를 크게 하고 검역 온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높이는 부분은 수지 온도도 높이고 그 다음에 검역 온도도 수지 그 다음에 검역 이 온도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사출 속도도 빠르게 해줍니다. 속도도 빠르게 해주고 게이트 크기도 크게 키워서 이러한 부분을 방지해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플로마크가 발생되는 원인을 설명하시오. 자, 지금같이 이러한 물결무늬 같이 이렇게 성형상에 나타난 이러한 부분이 플로마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원인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는 수지의 점도가 너무 크다. 쉽게 해서 수지가 물같이 잘 흘러가지 않고 끄덕끄덕하게 흘러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도가 너무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지의 온도가 불균일합니다. 수지의 온도 자체가 고르지 못하고 낮았다 높았다, 어떤 붓은 낮고 어떤 붓은 높아지는 그런 부분에서 수지가 온전하게 용해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수지 온도가 불균일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검역 온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검역 온도가 낮기 때문에 수지가 들어가면서 바로 냉각이 되는 이러한 부분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결무늬 모의 형상의 플로마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다시 한번 하면 수지의 점도가 너무 크다. 즉 쉽게 해서 잘 안 흘러가게 하는 물 같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점도가 너무 크다. 그 다음에 수지 온도가 균일하지 못하고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불균일 현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검역 온도가 낮음으로써 수지도 이렇게 흘러가면서 수지가 검역에 닿는 순간 냉각이 되는 정도의 그런 검역 온도가 낮을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성형품 표면에 수지가 흐른 방향에 은백색의 줄이 생기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은줄 혹은 실버 스트리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줄 혹은 실버 스트리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부분은 여기와 같이 이렇게 뭔가가 줄같이 퍼지가 나오는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은백색의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면 실버 스트리크에 생기는 현상들은 이 부분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 수지가 들어가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은 기름이라든가 다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의해서 실제로 발생합니다. 기름 같은 건 흙줄이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주로 물 성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건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여 사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과 같은 언줄이 생기는 원인은 주로 수지 내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어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름은 실버 스트리크 혹은 언줄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형품에 검은 선이 들어가는 현상인 흑줄의 원인은 무엇이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뿌옇게 되는 이런 줄들이 있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이러한 부분에 검정색에 대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원인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주로 수지가 열분해라는 것은 수지를 열분해해서 일어납니다. 열분해라는 것은 수지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타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에 이물질, 즉 쉽게 해서 기름이라든가 같은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이러한 흑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형품에 검은선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수지의 열분해입니다. 열분해라는 것은 수지가 타는 거죠. 온도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타면서 탄 어떠한 성분들이 수지가 제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분해가 일어나 열분에 의해서 이런 탄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고, 또한 이 부분에 기름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유분이 흡수되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종종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 두 가지로 한몫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수지가 너무 온도가 높아서 열분해를 일으키는 수지의 열분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열분해를 일으키고, 그 다음 두 번째, 유분이 수지에 흡수되어서 들어갔을 때 이러한 현상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핀홀의 방지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이러한 핀홀은 주로 투명한 부분에서 이렇게 부분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바늘 같은 핀같이 바늘 같은 이런 부분들이 허옇게 이런 신색으로 발생을 하는 이런 부분을 핀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도기가 주로 두꺼운 부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상으로 일어나는 뭐니 핀홀의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수지의 흐름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지 않거나 금형 온도가 낮거나 수지 온도가 높고 뭐 이런 부분을 이해합니다. 또 속도가 너무 빠르게 흘러가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방지 대책들은 러너와 게이트의 지름을 크게 한다. 즉 러너와 게이트를 크게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너와 게이트를 크게 한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러너가 이렇게 사이드 게이트를 넣었을 때 이렇게 러너가 지나가고 이 크기를 크게 키운다고는 이겠죠. 자, 크게 키우고 여기 있는 게이트 부분도 좀 크게 이렇게 키워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금형 온도를 높여줍니다. 금형을 올려줘가지고 수지가 흘러 들어갈 때 부드럽게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금형 온도를 높이고, 대신에 수지에 들어가는 수지의 온도는 내려서 여기에 기포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없이 작업할 수 있도록 수지의 온도는 내려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출 속도도 너무 빠르게 지나가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을 다 커버, 압력에 대한 부분을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출에 대한 속도도 낮춰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피놀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러너와 게이트의 지름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금형 온도를 높이고 수지 온도를 낮추고 사출 속도를 느리게 하여 피놀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파팅면의 플래시 발생 원인을 설명하시오. 파팅면의 플래시 발생 원인을 설명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제품에서 표시된 이 부분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플래시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 실현 이 부분들이 플래시가 되겠습니다. 이 플래시 발생 원인, 이 부분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냐, 이렇게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금형의 다듬질 형상이 불량한 경우, 즉 쉽게 해서 파팅면, 금형의 다듬질하는 부조로 파팅면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파팅면 쪽에 가장 많이 플래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면이 습합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한쪽은 이렇게 되고 한쪽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뜨가 있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이 수지로 틈새로 벌어집니다. 보편적으로 나일론 수지를 제외한 나머지 수지는 100분의 2 이상, 즉 0.02 이상이면 플래시가 발생할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안 되도록 금형의 습합부를 깨끗이 습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금형 강도가 부족한 경우도 플래시 발생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에 스페이스 블록이 있고 여기에 제품이 있을 때 여기서 사출 압력에 의해서 이 부분이 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발생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탄성 한계 내에서 움직이는 이런 힘이 발생할 때도 이 파팅면 습합이 되었다가 압력이 가하지 않았을 때는 습합이 되지만 압력을 가하게 되면 습합의 힘에 의해서 습합이 부분이 멀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의해서 플래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금형의 강도가 부족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형 조임력이 부족할 경우도 이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형 조임력이라는 것은 금형을 이렇게 금형을 붙이고 상하에 파팅 붙이고 사출기 형판을 이렇게 해서 금형을 조아줍니다. 즉 앞에서 나오는 수지 압력이 견딜 수 있도록 조아주는데 이 조임력이 부족하게 되면 이 부분이 뒤로 후퇴가 됩니다. 후퇴가 되면 그 틈새로 플래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금형 다듬질 형상이 불량한 경우, 금형 강도가 부족한 경우, 형 조임력이 부족한 경우, 이 세 가지 원인에서 파팅면에 플래시가 발생을 합니다. 투명 제품의 기포가 발생할 경우 방지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지금 현재 보시면 이러한 부분에 가스가 찬 것이 투명한 제품들의 이러한 형상들의 기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럴 때 여기에 대한 방지법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게이트와 러너를 크게 한다. 그 게이트와 러너를 크게 해서 수지가 흐름성을 좋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성형 전에 수지를 AB 건조를 하여 합니다. 즉 수지에 수분이 전혀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수분이 있게 되면은 그 수분이 전기가 되어서 이러한 기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분을 없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 배출이 잘 되도록 한다. 가스 배출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 수지가 들어갈 때 우리가 너무 밀폐된 공간에 수지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이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공기가 이 수지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끝단 부위에 에어벤트를 설치하여 공기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출 압력은 가능한 높게 그렇게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게이트와 러너를 더 크게 한다. 성형 전에 AB 건조를 반드시 하여 수분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 가스벤트를 설치하여 가스 배출이 잘 되도록 합니다. 사출 압력을 가능한 높게 하여 줍니다. 가스 빼기 불량의 개선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지금 현재는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가스가 빠지지 않아서 미성형이 되었거나 아니면 가스가 폭발하여 수지가 타는 현상, 이러한 부분이 가스 빼기 불량에 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선 대책에는 우선 이 가스가 잘 빠질 수 있도록 에어벤트를 설치합니다. 에어벤트라는 것은 성형이 가장 나중에 되는 부위에 가스가 빠질 수 있도록 작은 홈, 즉 쉽게 해서 0.02 정도의 작은 홈을 따줘서 이 틈새로 공기는 빠져나가고 수지는 안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어서 공기가 원활히 빠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에어벤트를 설치한다. 그 다음 두 번째, 급격하게 속도를 하게 되면은 가스도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를 천천히, 즉 사출 속도를 느리게 한다. 그 다음 수지 온도를 낮춘다. 수지 온도가 높으면 가스 발생이 더 많으니까 수지 온도를 낮추고, 그 다음 금형 온도도 마찬가지 낮추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면 가스 빼기 불량에서는 부분의 개선 대책은 에어벤트를 설치한다. 에어벤트를 설치하고 사출 속도를 느리게 한다. 수지 온도를 낮춘다. 금형 온도를 낮춘다. 이렇게 하여 가스 빼기 불량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열가수성 수지를 사출 성형할 때 캐비티에 둘 이상의 흐름이 완전히 융합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접촉 부위에 생기는 손상의 무늬를 무엇이라 합니까? 자, 지금 현재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가느다란 선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 무엇인지 묻는 부분들입니다. 이 선은 수지가 여기서 흘러 들어오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합류를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와서 합류를 하여 수지의 온도가 낮은 그런 형태들이 서로 뭉치면서 여러 가느다란 선을 만들어줍니다. 실질적으로 이 가느다란 선은 실질적으로 붙어있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해서 웰드라인 혹은 웰드마크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드 마크 혹은 웰드라인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